A 대표팀 명단 발표가 26일, 4일 뒤로 다가왔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표팀 관련된 이슈가 뭐 코치 선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쯤부터는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가오는 26일 명단 발표에서 어떤 선수가 뽑힐 것인가, 뭐 새로운 선수가 분명히 뽑힐 텐데 그게 누굴까, 이걸 좀 점쳐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일단 26일에 명단 발표를 할 거고 클린스만 감독은 그거를 이제 보도자료로 대체해서 논란이 좀 됐었지만 홍명보 감독은 뭐 당연히 원래 하던 대로 다른 전 감독도 하던 대로 기자회견을 할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 예, 뭐 코칭 스태프 공식 발표 전부터 K리그를 관찰해 왔고요. 지난 코리아컵, 어제 있었던 코리아컵 경기도 그 코칭 스태프, 홍명보 코칭 스태프들이 관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꼭 홍명보 감독이 아니더라도 신임 감독의 첫 A매치에서 가장 기대되는 거는 과연 어떤 선수가 새로 발탁이 될 것이냐, 이런 게 기대가 모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9월 A매치 명단을 통해서 향후 홍명보의 황태자가 될 선수를 한번 좀 찍어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지금 누가 데뷔를 하고 누가 복귀를 하고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2026년 월드컵이잖아요. 예. 지금 최종 예선 들어가고 3차 예선 들어가고. 그렇죠. 딱 2년 남았기 때문에 이 타이밍 뭡니까? 지금 발탁돼서 눈도장 찍으면 월드컵까지 쭉 갑니다. 아, 네. 맞죠. 그 타이밍이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토트넘 1월에 토트넘을 가는 것으로 확정이 된 강원의 양민혁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그쵸. 네. 네. 양민혁 선수 최근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K리그 7월 이달의 영플레이어, 이달의 골, 이달의 선수까지 3개를 싹쓸이했습니다. 아, 그리고 최연소 이달의 선수군요. 예. 그렇다는 거는 준 프로가 이달의 선수를 탄 지게 처음인가 보네 아마. 아, 이제 양민혁 선수는 프로가 됐으니까. 아, 그렇죠. 준 프로. 예. 고3이. 예, 고3이. 네, 고3이.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영플레이어랑 이달의 선수가 동시에 수상한 경우도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가 K리그의 역사를 또 한 번 썼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K리그에서 8골 5도움입니다. 이게 단순히 화제성만으로 양민혁을 뽑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도 K리그 윙어 중에서는 거의 최상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애들 중에서 잘해서 어떤 유망주 쿼터, 유망주 티어로 뽑았다 이게 아니고 그냥 K리그 윙어 중에 누가 제일 잘해요? 양민혁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력 자체만 놓고 보면은 뽑힐 만한 경기력입니다. 최근에 양민혁 선수가 이제 이달의 선수 선정이 되고 나서 강원에서 공개한 인터뷰에서 국가대표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뭐 양민혁 선수 인터뷰를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서도 대단히 신중한 태도로 정석적인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표팀은 물론 꿈꾸는 자리고 한 번쯤 가보고 싶지만 아직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이게 보통 야구 선수들한테 붙인 별명인데 돌부처 같아. 그죠? 맞아요. 평정심, 돌부처, 티벳 여우 느낌. 네. 이거 뭔가 고등학교 3학년이면은 저 같았으면은 그냥 한 번 영플레이어만 받아도 완전 방방 뛸 것 같은데. 근들갑 엄청 떨면서 막 그죠? 네. 네. 근데 양민혁 선수는 계속해서 평정심을 지키는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팀 발탁에 있어 양민혁의 강점과 약점은 명확합니다. 양민혁은 일단 의외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킥이 워낙 좋고 그다음에 마무리 패스나 아니면 터치나 킥, 전반적인 판단력도 K리그에서 수위급이라고 봅니다. 사실 의외성이라는 게 항상 이승우 선수가 대표팀에 뽑혀야 된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양민혁 선수가 의외성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약점이 있어요? 예, 약점도 있죠. 근데 약점은 약간 양민혁 내부에 있다기보다는 그 외부적 상황이 대표팀 발탁에 있어 약점이 될 수 있다. 어려운 점. 예,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대표팀 2선이잖아요. 2선은 대표팀 중에서도 가장 강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포지션으로 알려지는데 그냥 터놓고 얘기해서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황희찬 그냥 어느 포지션에 있어도 대표팀에 뽑힐 만한 선수들이 다 2선에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황희찬은 여기서 후보로 나오는 경우도 꽤 자주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표팀에 뽑히더라도 일단 주전은 어렵다. 이게 현실적인 얘기고 후보로 봤을 때도 뭐 홍현석 선수나 아니면 배준호 선수 보다 앞서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 다음에 K리그 중에서도 사실 2선으로 봐야 될지 좀 그렇긴 하지만 이동경 선수도 워낙 잘하고 있고 이동경 선수도 시즌 초에 지금 요즘에 그 군입대하면서 조금 좀 주춤하긴 하지만
시즌 초에 미친 듯이 날아다녔을 때는 사실상 2선이었죠. 예, 그죠. 그 득점 가능한 위치에 놨을 때 이동경 선수는 제일 잘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양민혁 선수보다 대표팀 발탁에 있어 앞서 있는 선수들이 있다라고 보는 게 또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가 어떤 우회성을 불어넣는다. 그 다음에 2006년생이라는 어떤 K리그 신성이 대표팀에 뽑힌다라는 어떤 상징성. 그 다음에 2년 뒤 월드컵을 바라본다라는 측면에서는 대표팀에 뽑힐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팀 2선이 지금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들을 뚫어내고 대표팀에 발탁이 될까라는 거는 이제 이번 주말 경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말 경기까지 좀 봐야 양민혁 선수가 2선에서 뽑힐 수 있을지 아닐지를 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양민혁 선수 얘기를 했으니까 그 김에 강원 선수도 얘기도 좀 해볼까 해요. 아, 강원 할만하죠. 예, 왜냐면은 강원이 이번에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 잘하고 있는 것도 넘어서 선수들이 좀 부각이 되는 선수들이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강원 선수도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우선 스트라이커로 이상원 선수. 아, 이상원. 네. 이상원 선수가 초반에는 득점력으로 부각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나 연계도 잘한다. 이거를 충분히 증명을 했기 때문에 스트라이커가 곤궁한 현재 대표팀 상황 속에서 기회를 부여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주민규 선수의 부상이 또 장기화가 됐기 때문에 주민규래. 조규성 네, 선수의 부상이 장기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약간 나이가 많은 편인 주민규 외에는 시험 중이거든요. 주민규 선수 발탁된 지 얼마 안 됐고 그쵸. 이번에 오세훈 선수 오랜만에 이제 14명 대표팀 포함해서 진짜 오랜만에 한번 왔었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K리그에서 활약이 정말 좋은 이상원. 또 이상원은 스타일상 주고받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에서 올라가는 그 어떤 기동력과 그쵸. 팀플레이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딱 그림상으로는 뭐 손흥민, 황희찬들과 주고받고 하면서 밀고 올라가는 거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또 이상원의 대표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스트라이커 자원이 지금 주민규 외에는 명확한 선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 부상이죠. 오영규 선수는 지금 리그 적응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벨기에 가서 출장하고 안 하고를 아직까지는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조금 뽑히기에는 보여준 게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오세훈 선수는 잘합니다. 사실 J리그에서 잘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 뽑힐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채팅까지 통틀어서 얘기해보면 이영준 선수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뭐 바이언과 경기를 했다 말씀드렸지만 친선 경기였고 아직 유럽 진출 후에 공식전을 못 뛰었기 때문에 안 뽑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죠. 깜냥 자체도 이호재 선수 요즘 많이 성장 중이었는데 부상이 있었죠. 그래서 뭐 여러모로 말씀하신 이상원 같은 선수, 홍심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선수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강원 선수 얘기하면서 황문기 선수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겠죠. 황문기 선수 특히 이제 대표팀은 풀백이 지금 계속되는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라이트백으로 차출이 기대되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강원의 전술적 키플레이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K리그 내에서는 뭐 뛰어난 축구 지능, 그 다음에 준수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라이트백에서 활약하면서 사실상 올 시즌 최고의 풀백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K리그 내에서는 아마도 적수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서령우 선수의 지금 백업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뭐 황재현 선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홍명보 감독이 이번 시즌 울산에서 잘 활용했던 윤일록 선수가 될 수도 있고요. 런던 세대인데 이제 와서 풀백으로. 그러면 그것도 재밌는 그림이긴 해요. 왜냐면 스페인의 나바스도 있고 풀백 전향해서 30대 중후반까지 하는 선수도 있긴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풀백에 있던 최준, 황재현 이런 더 어린 선수들이 이번 시즌 막 다른 포지션 가서 뛰고 막 이러면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최고의 라이트백은 황문기가 남긴 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황재원 선수도 그렇고 특히 최준 선수는 최근에 3선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물론 멀티성을 놓고 최준을 뽑을 수도 있겠지만 멀티성으로 놓고 보면 사실 황문기 선수도 뒤지지는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황문기 선수가 풀백으로 뽑힐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들고 어쩌면 서령우 선수를 레프트백으로 생각하고 라이트백을 2명 뽑는 그림도 충분히 불가능하진 않겠죠. 그럼요. 가능하죠. 예, 지베즈다에서도 레프트백도 뛰어서 좋은 활약 보여줬고 서령우 선수가 유럽에서 순조롭게 진출했기 때문에 서령우 선수를 두고 나머지 한두 자리를 두고 황문기 선수를 비롯해서 우리 K리그 풀백들이 경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준호 선수의 대표팀 복귀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실력 자체가 진짜 꼭 뽑아야 될 정도로 K리그를 씹어먹고 있다라기보다는 원래 대표팀 멤버였다. 그리고 이제 그걸 토대로 본인이 그런 마음을 밝혔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된 컴백설인 것 같아요. 지난 울산과 경기에서 K리그 복귀 후 첫 골을 신고했는데 K리그 기준으로 무려 1,400일 만에 복귀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침 대표팀 명단이 발표될 시기에 1,400일 만에 골을 넣었으니 대표팀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었겠죠. 손준호 선수는 1년 넘게 실전을 치르지 못했음에도 자기 관리를 뛰어나게 해서 곧장 K리그에 적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뭐 이승우 선수, 뭐 권경원 선수 등등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 나갔던 수원 FC의 한 줄기 빛이 되고 있고요. 경기 후 이 수원 선수 기자회견 했는데 여기서도 손준호 선수가 직접 대표팀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어요. 국가대표팀 복귀란 동기부여가 이번 경기에서 큰 힘이 됐다라고 하면서 대표팀 복귀 준비가 됐다는 걸 경기장에서 더 보여주겠다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이전에 손준호 선수가 인터뷰했던 사실 대표팀 복귀하려면 90분 뛸 역량을 먼저 보여줘야 된다라고 좀 유보했던 입장에서는 한 단계 나아간 자신도 대표팀 복귀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인터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손준호 선수의 복귀설이 나오는 이유 또 다른 이유는 그만큼 대표팀 3선을 맡을 만한 자원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황인범 선수가 어느 정도 주전이 확고하다라고 본다면은 정우영, 박용우 그다음에 뭐 뒤에 말하겠지만 뭐 손준호 선수 등등 해가지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누구를 뽑을 거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정우영 선수가 뽑힐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요? 제 생각은 그런데 왜냐면은 홍명보 감독이 아무튼 뭐 울산에 떠나긴 했지만 울산 떠나기 전에 정우영 선수를 부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정우영 선수가 이번 6월 A매치에서도 기대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수비력만 놓고 보면은 정우영 선수만큼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좀 안정감을 불어넣어줄 선수가 많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우영 선수가 다시 한번 뽑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역시나 나이는 조금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월드컵까지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변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박용우 선수도 뽑힐 가능성이 제법 있다. 왜냐면은 뭐 해외에 나가서도 아라인 가서 잘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챔피언스리그 우승하면서 뭐 자신감도 생겼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박용우 선수도 뽑을만 하다고 봅니다. 홍명보 감독이 잘 썼던 미드필더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3선 미드필더에서는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좀 경쟁을 하는 체제가 될 것 같은데 손준호의 경쟁자로 볼 만한 K리그 선수만 놓고 보자면은 뭐 광주의 정우현 선수라든가 아니면 울산에서는 뭐 정우현 선수가 뽑히긴 하지만 다른 선수를 한 명 뽑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승범 선수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가 제일 주전에 가깝고 뭐 이규성 선수도 비슷한 주전 자리로 이번 시즌 활약을 하고 있었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김천에서 강원 넘어간 뭐 김동현 선수나 아니면 어쩌면 뭐 원두재 선수를 뽑을 수도 있는데 원두재 선수가 아무래도 최근에 좀 혼란을 겪다 보니까 뭐 그거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손준호 선수가 현재까지는 가장 괜찮은 선택지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K리그 활약도만 놓고 보면은 다른 선수들이 조금 더 낫기는 하지만 대표팀 경험이 있다라는 것과 또 원래 보여준 고점을 회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몇 년 전에 이미 확인을 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말씀하신 어떤 후보 선수 중에서 좀 추가를 해보자면 뭐 이번에 뽑힐 것 같지는 않은데 K리그 경기력만 놓고 보면 광원의 뭐 이유현도 잘해주고 있는 것 같고 이유현이랑 황문기랑 둘이 포지션 바꿔가지고 그렇죠. 사실 너 거기냐? 사실 너 여기였냐? 이러면서 둘이 바꾸더니 더 잘해. 그런 느낌이고 저는 정호연 선수가 좀 좋은 선택지일 수 있다 생각은 해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 K리그에서 각종 제공해준 각종 부가 데이터도 봤는데
정호연 선수가 빌드업이나 미드필더 관련 지표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손준호 선수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또 따로 있겠죠. 이런 리스트를 얘기할 때 저는 세대 교체, 네. 평균 연령 낮추기가 상당히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좀 후일담,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후일담 같은 거 하나 말씀드리면 제시 마시가 한국에 오고 싶어 할 때 있잖아요. 네. 굉장히 그 구체적이고 다양한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이런 거 알려져 있잖아요. 그 중에 제시 마시가 주한 것 중에 하나 그게 있었대요. 우리가 대표팀을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 네. 그거는 현재 주축 멤버들이 너무 못해서가 아니다. 북중미 월드컵은 미국을 비롯한 북중미에서 열리잖아요. 네. 특히 미국이 덥다. 미국은 이번 코파에서도 봤지만 그리고 저랑 연배 비슷하신 분들은 94 월드컵을 기억하실 텐데 진짜 더워요. 그쵸? 일부 경기장들은 텍사스 이런 데 진짜 미치거든요. 그래서 체력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체력이 싱싱한 선수들로 많이 팀을 구축해 놔야지만 어떤 전술 구현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겨우 좀 내년쯤에 기량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30대 중반 선수보다는 그래도 20대 초중반을 추가하는 게 대회 즈음을 생각할 때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상당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 감독은 뭐 제시마 씨가 아니고 홍명보지만 이런 생각을 역시 홍 감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코파 아메리카만 놓고 봐도 미국 엄청 더워 보이거든요. 부심이 혼절할 정도로 더운 날씨였는데 그런 거 놓고 보면은 확실히 그래도 쌩쌩한 선수들이 뛰어야 그럼요. 좀 더 좋은 활약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또 홍 감독은 구서 월드컵도 뛰었고 MLS에서도 뛰어봤고 본인이 또 미국이 얼마나 일부 도시가 얼마나 더운지 알 거거든요. 그런 환경을 고려해야겠죠. 네.